오늘의 메인은 현대시가 플러스 수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2026년도 수능 국어 22번부터 26번인데 개인적인 먼저 평가를 조금 하자면은 개인적인 평가를 먼저 하자면은 중상위권한테는 힘들 수는 있지만 중상위권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상위권 친구들은 무난히 넘겼을 그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막 엄청 어렵다고 보기는 좀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내가 지금 판단 이유는 좀 간단한 게 기본적으로 현대시 두 개의 난이도가 6월, 9월에 비해서는 쉽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필이 매우 쉬웠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조금 가볍게 보면은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확실히 지문 자체는 쉬운데 선지 중에 어려운 선지들이 몇 개씩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의 메인은 선지를 좀 더 분석을 열심히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떠들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현대시를 접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은 나는 무조건 감정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거든. 어떤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성이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시에서 나오는 모든 시어의 근 부정이 세팅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마음가짐은 1. 시의 분위기를 먼저 잡는다. 근데 쌤, 분위기를 제가 잘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네가 못 잡더라도 일단은 잡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쌤, 저는 이게 부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긍정이네요. 그러면은 너가 해야 되는 건 뭐야? 그 분위기를 왜 그렇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리고 두 번째가 시어를 분위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 정도만 해주면은 우리는 현대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가보자.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는가? 라고 하네. 봐봐. 지금 이 글에서부터 벌써부터 느낌이 오지 않아? 두고 온 것이 빛난데 그치? 그리고 언젠가는 빛난다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적을게. 두고 온 것은 언젠가는 빛난대. 그래서 그 빛나는 때를 위해서 소금을 뿌린대.
일상생활에서 소금을 뿌리다는 뭐야? 부정이거든? 이거 귀신 쫓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빛나는 때를 위해서 소금을 뿌린대. 그러면은 시에서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긍정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치?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자. 저녁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여기서는 부정이라 보는 게 맞아. 왜? 떠돌고 있다잖아. 화자가 떠돌고 있는 시간이거든. 떠돈다를 긍정이라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쌤? 아, 볼 수는 있지.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이 글에서 지금 판단을 할 때는 떠돌고 있다를 부정이라 보고, 왜? 빛나는 때가 있잖아. 빛나는 때에는 정확히 저녁과 대비가 될 거거든. 저녁이 있어야지 빛날 거 아니겠냐, 그치?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요 정도는 바로 판단을 해줘야 돼.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든이 보이지 않고, 여기 좀 중요해 보인다, 그치? 봐봐. 저녁이라는 속성과 등불이라는 속성이 만났어, 그치? 그러면은 이 저녁이 부정이고, 이제부터는 부정을 마이너스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 저녁은 부정이고 등불은 뭐랑 연결이 되는 거야? 빛나는 때랑 연결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얘를 긍정이라 봐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등불 하나 켜더니 보이지 않고, 여기서 뭐래?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질문.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는 긍정일까? 잘 생각을 해봐. 등불 뒤라고 했거든.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라고 했어. 그치? 여기에서 해석을 할 때는 이게 복이나 선지를 보기 전까지는 조금은 애매할 수 있어. 긍부정 판단이 조금은 애매할 수 있다. 왜냐면은 이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킨다고 했을 때 이 밤을 지킨다라는 뜻이, 지금 우리는 밤은 부정이거든, 그치? 밤을 지킨다, 이거는 긍정 부정 둘 다 해석이 가능하거든, 그치? 왜냐면은 나쁜 밤을 지키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밤 속에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파수꾼일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긍부정일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있잖아, 현장이면은 등불 뒤라는 표현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 등불 뒤. 왜냐면은 등불을 들고 있는, 등불은 지금 확실하게 긍정인 거는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거든. 근데 그치? 등불 뒤를 잡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치? 아, 미안. 등불 뒤라는 표현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좀 해석을 해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있는 거야.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등불을 들고 있다는 표현으로서 해석을 한다면은 얘는
긍정이지 않을까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몰라. 내가 아까도 말했지. 밤을 지킨다는 이 밤이라는 어두운 밤, 즉 부정적인 속성을 지키는 걸 수도 있고 그 어둠에서 사람들을 지키는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이 불가능해. 근데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할 때는 등불 하나 켜든 이가 보이지 않고 라는 표현과 등불 뒤에 속삭인다는 표현을 보면은 등불을 들고 있다는 표현으로서 해석하면 더 예쁠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됐지? 오케이?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해석을 잘 봐봐. 여기서 밤을 지킨다를 1.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 밤 그 자체를 지키는 발자국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예시를 좀 쉽게 들면은 이제 일제강점기에 순경 같은 느낌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순사 일제강점기에 순사 같은 느낌이라 생각을 해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정적인 밤에게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들.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따로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인위상 사람들이라고 내가 표현을 할게. 누군가를 지킨다고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발자국. 여기서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를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해됐지? 오케이? 근데 생각을 잘 해봐봐.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데, 그치? 1번으로 해석을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왜? 나를 핍박하는 존재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2번으로 해석하는 게 (2번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뭐야? 분석이야, 분석. 이렇게는 못 판단해. 근데 내가 지금 해석을 할 때는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 등불을 들고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등불 뒤라는 표현 때문에 등불을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긍정 또는 부정으로 하나를 빠르게 세팅을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근데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보는 거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보는 거다. 이해됐나? 오케이? 넘어가 볼게.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매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아, 지금 분위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지, 그치? 저녁이 부정이고 빛남이 긍정이며, 이 저녁에서 잊혀짐과 아니다. 그러니까 잊혀진 한 목소리래. 누가 봐도 익숙한 주제지. 그치? 그래가지고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매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 봐봐. 여기서 그러면은 이 한 목소리는
외마디 목소리와 동일하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이 목소리가 언젠가 한 번은 살아날 수가 있지만,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날 수는 있지만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고 계속 부르짖다가 잦아든대. 그러면은 여기서 있잖아, 목매이게 부른다 라고 했잖아. 한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를 찾은 거야. 못 찾은 거야. 왜? 목매이게 부르짖다가 잦아든다고 했잖아. 여기 어디에도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를 찾았다는 표현은 없어. 그치? 그리고 이 목소리가 목소리랑 연결이 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조금은 더 나아가서 이제 심화로 넘어가면은 목소리가 목소리를 연결하고 있다. 이게 이게 내가 지금 그 작중 배경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이게 지금 4.19 혁명인지 5.18인지 아니면은 그 일제강점기인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아무리 봐도 저항의식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볼 수 있거든. 목소리가 목소리를 연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잖아. 그치? 이거 아무리 봐도 저항의식이거든. 근데 저항의식이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되게 예쁠 것 같아. 이해됐지? 이 목매이게 부르짖다, 목매이게 부르짖다, 잦아든다, 요런 식으로 조금은 해석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을 세우고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는가. 지금 계속 뭔가를 하고 있네. 그치? 떠돌아다니면서 새벽길을 숨가쁘게 넘고 있대. 하늘 올려보아도 함께 어둠 지새던 별 하나 눈뜨지 않는다. 간단하게 보자. 별은 긍정이지, 당연하게도. 그치? 왜냐면 함께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빛을 뿜으면서 한 번은 되살아나는가? 아, 이게 생명력이네. 그치? 결국은 그 뭐라 해야 될까? 군뱅이도 아니 군뱅이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노력들이 헛된 희망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한 번은 터진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됐지? 우리가 이거를 조금 쉽게 생각하면은 약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두고 온 것이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두고 왔던 것이 사실은 소금이었던 거지. 그치? 진짜 솔직히 말할게. 이거는 앞에서부터 조금 판단이 바로 가능은 해야 돼. 왜냐면은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고 있다고 했지. 그치?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는데 이 소금이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이거는 심화야, 심화. 이거는 현장에서 생각할 수 있으면 진짜 되게 유리해. 근데 그게 생각이 못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제 1, 2등급용.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3, 4등급 정도 라인일 거거든. 요거까지는 생각을 좀 못해도 돼. 괜찮아. 아무튼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뿌렸던 그 소금들이 별빛이 된대. 근데 아까 별빛이 긍정이라 했잖아. 아니, 별은 긍정이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소금이 별빛으로 대신한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던 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으니 라고 하면서 시가 마무리가 됐다. 정말 간단한 시거든 사실은. 좀 간단한 시야 솔직히.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되게 얘기할 거리들은 되게 많다. 나는 최대한 빠르게 해석할게.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라 햇살뿐이라 아까는 오색 딱따구리가 따다다닥 찍고 가더니 아까는 오색 딱따구리가 따다다닥 찍고 가더니 봐봐 시방은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를 좀 볼 때는 바람, 햇살, 딱따구리, 청설모의 속성을 좀 판단해 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 긍부정을 좀 빠르게 판단해 주는 게 좋다는 거지. 근데 흔든다, 반짝이다 모두 둘 다 속성 자체는 모르겠어. 자체를 잡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 둘 다 속성 자체를 잡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그치? 그래가지고 이 바람과 햇살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딱따구리랑 청설모는 속성이 있어. 뭐냐면은 얘네 둘은 흔든다. 뭐를? 감나무를 흔드는 존재야. 이게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몰라. 아직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어. 이게 긍부정은 아직 몰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자. 사랑이 끝났기로써니 아니 왜 이래? 사랑이 끝났기로써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며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그럼 이건 뭐야? 사랑이 끝났대. 그치? 근데 그리움은 지속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그리움이 형상화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땡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 딱따구리나 청설모의 속성을 딱따구리와 청설모의 속성을 감나무를 흔드는 존재라고 했잖아. 근데 감나무는 여기서부터 이제 화자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지. 그치? 왜? 화자가 그리움을 생성해내는 거잖아. 그치? 그게 땡감이래. 그치? 그러면은 감나무를 화자라고 본다면은 감나무를 흔드는 존재는 부정으로서 해석할 수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야. 감나무를 흔드는 존재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겼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해됐지? 근데 확실한 거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보네 라고 하네. 그치? 이거 왜 이러지? 그치?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보게. 누가 봐도 흰 구름이랑 장대비는 부정이죠. 요거는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이별까지 나눈 그거 너무 막혀. 이별까지 놔둔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랴면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 사람은 결국은 계속 잠을 뒤척이는 상황인데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요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기다림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간단하게 뭉뚱그려도 괜찮은 것 같아. 봐봐.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었대. 저 지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봐봐. 감을 너네가 보면은 어때? 푸르치. 그러니까 이게 초록색에서 주황색으로 넘어가잖아, 그치? 이 화자는 이 초록색을 지푸른이라고 표현을 하고 주황색을 등불을 밝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의미 자체가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감이 익어서 감이 완벽하게 익었던, 아니지, 감이 완벽히 익은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세상은 어찌 화나지 않으랴. 세상은 어찌 화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라고 하면서 이게 뭐야? 세상과 하늘이 화나대. 그러니까 밝다는 거거든. 이 화나다랑 부시다는 눈이 부시다는 표현이거든. 세상과 하늘이 밝대. 왜 밝은 거야? 왜 밝은 거야? 감이 하늘을 밝히고 있어서.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